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변화는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기다리던 사람이 되고 우리가 바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버락 오바마가 한 말입니다. 오바마의 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다릴 순 없습니다. 기득권에서 자유로운 2030 청년이 변화를 이끄는 주체, 정치 교체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는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췄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는 처음으로 10대 출마자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무대인 셈입니다. 우리 첫 출마 지원단은 새로운 신념과 가치로 무장하고 지선에 처음 출마하는 분들을 힘껏 돕겠습니다. 청년의 열정과 패기만으로는 높은 기성 정치권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청년과 여성의 임무공천 비율을 30%로 하고 정치 신인을 당선권에 배정하고 선거 비용 부담도 낮췄습니다. 실력이 곧 경쟁력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공개 오디션과 AI 면접, 청년 공통공약 개발과 같은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비전과 지역을 살릴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도전하는 청년과 여성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 가산점이 생물학적인 나이 가산점이 아니라 기성 정치인과 철학과 정책이 다른 가치 가산점이라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출마 지원단에서는 출마에 도전하는 이들을 지원할 방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후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여기 모이신 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것을 챙기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으로 경쟁하는 제도가 각 지역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공천 과정을 제대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첫 출마자들이 우리의 미래, 희망 정치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지훈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다들 생업이 있으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의회는 나이가 들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의회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지방선거에도 광역과 기초를 다 통틀어서도 40세 미만의 청년 정치인은 채 7%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더 들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시민권은 나이가 더 들어서 뭔가를 더 발언할 수 있다거나 혹은 아니면 나이가 젊으면 발언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지금 연령이 고연령층으로 편중된 이 구조를 깨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것을 깨는 과제가 지금 저희 첫 출마 지원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만 그 세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사실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정치를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그간 이제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국가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일이 정치의 주요 과제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의 시대의 우선순위는 저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 문제라거나 혹은 아니면 나의 개성을 잃지 않고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시대의 시민들이 느끼는 지속 가능성의 내용인데 그것을 더 잘 구현할 자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저는 평균적으로 젊은 시민들이 이것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2030 공천을 30% 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주 어려운 과제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천하는데 마치 끝나지 않고 이 출마한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인식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노련함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인식과 민주당의 노련함이 연결될 때 시민에게 더 가까운 정치, 지속가능한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가 이미 김태진 위원님과 저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님, 강경태
관장님께서 지난주에 많은 청년 출마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후원회를 구성하는 실무부터 그리고 홍보라든지 정책을 짜는 것까지 사실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원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첫 출마 지원단에 합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의회는 시민을 닮은 의회일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또 다양한 시야를 가진 분들이 보다 넓은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의회일 텐데요. 그 과정에서 이 다양한 세대가 균형을 이루어서 의회에 진출하고 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문제는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혹은 정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치가 부족해서입니다. 항상 청년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혹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문제의 진정성 있는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가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청년 관련된 정치관계법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포함한 정당 가입 연령 16세 하향, 청년 추천 보조금 제도의 도입, 청년 정치발전기금 국고보조금 5% 확보, 또 이번에 청년 관련 기탁금 완화와 반환요건 완화 등이 모두 통과되어서 이번 6일 지방선거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에 발맞춰서 더불어민주당의 강원당규에 의해서 광역의원의 20%, 기초의원의 30%를 청년에게 할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와 혁신이 모두 청년 여성의 30% 할당을 요구하고 또 그와 관련된 노력을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위원회와 모든 시도당이 노력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도전을 좋은 경험했다, 다음 해도 된다, 아직 이르다 라는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모든 도전이 존중받고 그 기회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 첫 출마 지원단이 노력하겠습니다. 1000명의 후보자가 아닌 500명의 당선자를 만들 수 있는 첫 출마 지원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진입니다. 일단 첫 출마 지원단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청년 정치인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에 도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아직 사회적으로 약자, 초보자의 인식들을 아는 채 싸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기존의 정치를 이들이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바뀌어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는 이들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게 강력한 서포터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민주당이 그거에 맞게 바뀌어갈 수 있게 계속해서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주당의 청년 정치가 매우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리에 오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푸릇푸릇해졌네요. 저를 끼워주어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38살에 서울시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청년 때죠. 근데 그때는 청년이란 말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잘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열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하자 이렇게 하고서 길을 열고 왔는데 요즘은 청년 정치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새롭게 하자, 우리 미래의 비전을 잘 밝히자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경쟁과 기득권에 꽉 막혀서 한 발도 내딛지 못하는 청년 정치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한편의 위기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 같은 기성의 정치인들이 청년의 길을 잘 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죄송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서서 우리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겠다 이런 뜻을 밝히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청년 정치인들을 잘 뒷받침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을 강조하는 것은 비어있는 청년들을 제대로 채워내므로 해서 정말 사회적 연대도 잘 만들고
그리고 남녀 간, 세대 간 이런 것들을 잘 메꿔나가는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십사. 그러면서 다 고루고루 청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틀을 잘 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출마할 때를 생각해 보면 잘 몰라서 허둥대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지 않고 청년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또 그리고 세대 간 연대를 통해서 청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청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아주 고전적인 말이 있는데 청년이 바로 서게 하는 일, 지금과 같이 매우 취약한 민주당의 청년 정치 속에서 그 일, 희망은 힘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희망을 만드는 일, 그래서 우리 사회에 힘이 센 희망을 청년들이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치 후반부에 이렇게 여러분들 사이에 끼워주셔서 청년들 안에 들어왔는데 제 할 역할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튼튼하게 뒷받침해줘라. 그리고 우원식의 후반부의 정치를 청년들의 길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첫 출마 지원단의 위원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또 늦었는데 그래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제가 미래사무부총장을 맡으면서 그 온라인 소통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새로운 시도이긴 한데 지방선거 온라인 플랫폼 민주플러스라는 사이트를 제가 제 정치활동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기존의 그 정치인들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건 지금 페이스북 정도 말고는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데 지금 중앙정치가 모든 이슈를 다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하지만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저기 경상남도 함안군에 사는 국민은 서울시장이 누가 되는지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온통 다 서울시장 후보 누구냐, 경기도 지사 후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동네에 길 제대로 닦아줄 사람, 우리 동네에 육아 문제 해결해줄 그런 정치인이 누구냐. 네, 그런 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청년 정치인들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동네에 누가 나오는지 사실은 본 선거 되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비후보 단계로 선관위에 등록을 했건 아니면 자신이 의지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거기 들어가서 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자산인 이런 사람이다 라고 등록을 할 수 있게 지금 해놨고 그리고 지역 유권자랑 소통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가 지원을 좀 해보려고 사실 자청을 해서 지금 위원이 된 건데 지금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까지 얘기되는 시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온라인상에서의 활동과 오프라인상에서의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뭐 커피파티, 티파티 같은 그런 지역별로의 유권자 조직과 모임, 그리고 지역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의 상품인 이 지역 정치인을 키우는 그런 체계적인 작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첫 시도로 제가 민주플러스라는 그 지방선거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이 청년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역에서의 근거지를 만드는 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